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롱에스가 CME 선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기관자금 유입이 암시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마켓 분석 전문 업체인 롱헤스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지난 8월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50억 달러가 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CME 글로벌 주식 지수 상품 부서 총괄팀 팀 맥코트 전문은 올 초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선물은 매일 평균 7,000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32% 증가한 수치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CME의 대부분 선물 거래는 기관 투자자나 자본이 큰 공인 투자자들에 의해 발생한다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CME 선물 거래에 쉽게 참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증가세는 유의미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롱해씨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2017년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개인 투자자의 자금으로 발생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시 그러한 상승장이 오기 위해서는 당시의 자금보다 더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트리거가 될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한 롱이스 같은 경우는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또한 기관 자금 유입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비록 선물 거래는 공매도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나 많은 기관의 유입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현재 이제 4분기에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러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물 쪽에서도 롱 포지션이 증가를 하면서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기사에서 나온 듯이 벡트가 9월 23일 이제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약 2주 후에 정식적으로 오픈이 되게 되는데요. 네, 벡트의 경우는 이제 실제 비트코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큽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가 이제 미국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 스트레스의 이제 보고서를 인용해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기준 비트코인 채굴은 여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부 연식이 오래된 채굴 장비의 ROI, 즉 투자 자본 수익률조차 플러스라고 보도를 했는데, 네, 이와 관련해 해당 미디어는 1kW당 0.06달러로 가정 시 비트메인의 엔트마이너 S9으로도 1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총 비용이 8,500달러라고 하네요. 여전히 수익 구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미 경제학자가 비트코인 금융기관 결제 시스템 대체 가능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경제학자이자 더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저자인 사이프딘 엠머스는 비트코인은 강력한 도구로서 비자, 마스터카드 등 대체할 수는 없는데 금융기관의 결제 시스템은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문을 두드리는 중이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는 자유시장의 결과이며 중립적인 인터넷 프로토콜을 발전해 왔다고 언급을 하면서 이는 제3자의 개입 없이 글로벌적으로 거래를 가능해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의 결제 시스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비트코인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그리고 효율적인 알트코인이 많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코인이 XRP가 있겠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디지털 골드로서의 즉 가치 저장 창고로서 역할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앞으로 더욱 커지는 암호화폐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가격은 참 아쉽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실질적인 성과가 보이고 있는데요. 네,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이를 더 가속화시키지 않았나 싶네요. 내년 이맘쯤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이저 탑 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 및 하락을 하는 횡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230만원, 네, 이더리움이 21만 7천원, 리플 XRP가 309원으로 네, 이렇게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는 소폭 네, 상승한 69.8%,
아직까지 너무나 강력한 비트코인 점유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알트코인의 대상승장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인도에 관한 소식인데요. 인도 암호화폐 합법화 시 이제 2만 개가 넘는 일자리와 129억 달러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인도 경제는 현재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률은 45년 만에 최고인 반면 연간 성장률은 뒷걸음질조차 치고 있는데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국 중 하나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 인도는 대규모 경제 붕괴를 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실업은 이제 최근 인도 청년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인도 인구의 50% 이상이 25세 미만이라고 하네요. 네, 일반적으로 이것은 유리한 측면들이 많은데 그것은 그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국가 경제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을 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인도 환경국에 따르게 되면 2019년 인도의 노동력의 약 40%를 차지하는 청년층의 실업률이 32%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적어도 이제 졸업 학력이 있는 청년층의 실업률은 2017년 5월에서 8월 10.4%에서 지금 2018년 9월에서 12월 1년 만에 13.17%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전체 실업률은 8.3%, 도시는 9.4%, 농촌은 7.8%라고 하는데 지금 다음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인도의 증가하는 실업률과 정책 이반자들에게 왜 그것이 걱정돼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도 지역별 실업률 자료는 이제 트리푸라주가 이제 23.3%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을 했고, 히마찰 프라데시가 19.6%, 하리아나가 19.5%, 그리고 수도 델리가 14.6%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다음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과 정부들은 암호화폐와 금융 세계에서 그것의 역할에 대해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회의적이었죠. 규제 당국이 분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금지하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변화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일찍이 암호화폐를 향한 퇴행적인 규제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니죠. 네, 암호화폐의 인기와 수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완전히 금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용하는 게 쉽다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인도 경제는 부흥이 절실히 필요하고 암호화폐를 법제화하는 것 자체가 129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인도 경제에서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네, 암호화폐가 합법화가 되게 되면 이제 기업, 거래소, 개인이 직접 창출한 수익에서 얻은 대략적인 추정치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합니다. 합법화는 수천 개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오는 다양하고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네,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연구회사인 크레바코 글로벌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것이 어떻게 전문 암호화폐 트레이더, 전문가, 그리고 블록체인 코더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거래소와 암호화폐 위주의 서비스 제공 업체의 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잡다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경제가 불황이며 금값들을 보면 그 패턴들이 2008년에 일어났던 불황과 비슷하다. 탈중앙화가 자리를 잡고 은행과 금융기관의 장기 인플레이션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몇 안 되는 불황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트코인을 조금 더 발전시키자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네, 지금 이제 현재 인도 내에서 암호화폐 자체의 디지털 화폐인 루피를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금지시키려는 스탠스를 견고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만약 인도가 정말로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다면 금융시장에서는 10년 퇴보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금지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인도 정부 측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당장 금지를 시켜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인도 시민들은 암호화폐 금지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에는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취소하고자 하는 인도 전역의 국민들이 네 번째 시위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만큼 국민들은 원하는 것이죠. 네, 인도가 전면 금지라는 악수를 제외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라봅니다. 네, 벡트 이제 뉴욕 멜론 은행 벡트 웨어하우스의 고객 자산 저장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 플랫폼이죠. 벡트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벡트 웨어하우스의 수탁 서비스를 오픈했다며 뉴욕 멜론 은행이 이제 벡트 웨어하우스에게 지리적으로 분산 저장된 고객 자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프라이빗 키 정보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 SEC 의장이 비트코인 ETF까지 멀지 않았다. 중요한 문제는 커스터디다. 네, 이 기사도 같이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미디어 FX 스트리트에 따르게 되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제이 클레이튼 의장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비트코인 ETF에 근접해 있는데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서 중요한 문제는 커스터디라고 했습니다. 네, SEC가 이제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이런 부분은 금이나 커피 등 유형 자산과는 다른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그는 토큰이 해외 혹은 규제를 받지 않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조작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지도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성과는 있으나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을 도출해내기 전에 우리는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 이제 오는 10월 비트와이즈와 바네크 솔리드X의 ETF 승인을 결정 앞두고 있죠. 네, 벡트의 소식과 ETF 소식 연달아 또 한번 봐봤습니다. 현재 미 SEC 의장인 제이 클레이튼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라고 했는데 네, 벡트가 9월 6일 커스터디 서비스를 개시를 했죠. 정식 오픈은 앞서 말한 듯이 9월 23일입니다. 네, SEC 측이 이제 문제라고 했던 커스터디 측면에서 벡트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제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벡트 측에서 SEC가 ETF 승인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앓고 있다는 것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 미리 알았던 것은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정식 오픈 전에 갑자기 커스터디 서비스를 오픈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되는데요. 네, 사실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비트코인 ETF인데 2018년 안에는 승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죠. 네,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2019년 안에 승인이 날지도 현재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마음 편히 2020년 안에는 승인이 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벡트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10월 SEC의 ETF 승인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ETF 승인이 나서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 분들의 애환을 달래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투자자분들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ETF 승인 좋은 연료가 되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해 주는 이런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위프트에 관한 소식이 나왔는데 스위프트 대변인이 암호화폐 쓸모없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블록체인 미디어 비인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협회 스위프트의 대변인이 런던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쓸모없다고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이날 대변인은 암호화폐는 요요처럼 가치가 하락한다, 쓸모없고 불안정하다, 단기 결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스위프트는 하루에 약 3,200만 건의 금융거래를 처리한다며 글로벌 금융거래의 상당 부분에 대해 직접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블록체인이 도입된다면 그 기능의 대부분이 쓸모없어지게 된다. 스위프트의 암호화폐 반대는 당연하다. 노골적인 비난은 곧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스위프트 왜 이러는 걸까요? 네,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스위프트는 대놓고 리플의 무서운 성장세를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스위프트가 송금 시간을 단축하는 등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모든 측면에서 리플에 밀리고 있습니다. 네, 이 암호화폐 쓸모없다라는 말은 리플에게 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얼마 전에는 블록체인 그리고 전 세계 은행 국제 송금망으로는 부족하다, 더 발전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히고 있는 본인들의 고객들도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니 무섭겠죠. 지금 리플이 스위프트에 비해서 이제 부족한 것은 기술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인프라입니다. 아직까지는 스위프트의 네트워크를 리플 네트워크가 따라잡으려면은 현실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매주 2개에서 3개 이상씩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히고 있죠. 탄생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된 스타트업 기업이 스위프트와 라이벌로 이렇게 불리는 것도 대단하죠. 근데 이걸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흔히 사람들은 혁명 그리고 혁신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리플사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XRP 가격이 안 올라서 참 아쉬운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다음 소식은 리플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파트너 이제 머니그램과 비자가 직불 카드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머니그램은 리플의 가장 큰 인수 중 하나로 매길 수 있는데, 이제 뉴스와이어에서 머니그램과 비자의 새로운 직불 카드 입금 서비스를 발표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비자 디렉터는 비자의 실시간 푸시 결제 플랫폼으로 전 세계 10억 개 이상의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비자 디렉터는 이제 비자의 고객 금융기관의 송금 자금을 지원하는 서비스죠. 네, 그러면서 새로운 서비스는 머니그램이 고객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돈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머니그램의 약속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기사에서 나오는 것은 이게 미국 내에서 말하는 XRP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생각할 것인데, 그것은 미국 고객으로 시작하지만 비자 그리고 머니그램은 미국 이외의 고객에게도 다른 나라에도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다. 그러면서 XRP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XRP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정말 굉장한 소식입니다. 지금 리플과 얼마 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서 화제가 된 머니그램,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질적 암호화폐 XRP를 사용하겠다 말을 하고 엑스래피드를 바로 게시를 했죠. 그리고 비자 카드를 통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비자 같은 경우는 얼마 전 해외 거래 결제 네트워크 어스포드를 인수하겠다고 결정을 했었죠. 1997년 설립된 어스포드 같은 경우는 국가 간 결제 서비스를 은행과 금융기관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네, 국가 간 송금 및 결제를 주특기로 하는데 블록체인 플랫폼인 리플과도 협력을 2014년부터 하고 있죠. 네, 2016년에는 어스포드가 은행들이 해외 결제를 처리할 때 리플의 분산 원장 프로토콜을 연결할 수 있는 단일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까지 선보였었습니다. 네,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머니그램과 비자와 어스포드, 어스포트와 리플, 그리고 다시 리플과 머니그램, 뭔가가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정말로 10월 ETF가 승인이 난다면, 그리고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리플 XRP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네, 현재 눈치가 보여서 엑스커런트만 사용했던 기업들이 ETF 승인 후 명확한 규제가 정해지고 눈치를 보지 않고 XRP를 사용하는 엑스래피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리고 엑스커런트 4.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리플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머니그램과 비자의 직불카드 발표 소식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룸버그가 리브라 지원 초기 화폐는 달러, 유로, 엔화, 그리고 파운드, 싱가포르 달러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블룸버그 통신은 페이스북이 미국 상원 의원에게 암호화폐 리브라를 지원하는 초기 화폐는 달러, 유로, 엔, 영국 파운드, 싱가포르 달러가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네, 위와 나는 초기 화폐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 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새로운 화폐를 리브라의 준비 화폐로 추가할 것인지 여부는 페이스북과 리브라 협회가 그 당시의 모든 사실과 정황, 직간접적인 규제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규제 의혹이 완전히 해결되었거나 적절한 승인을 얻기 전에 리브라 협회는 어떠한 사법 관할구에서도 해당 디지털 화폐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네,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인 리브라에 대한 스탠스가 많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의 CBDC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도 한몫할 수 있겠죠. 내년 상반기 이제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리브라인데요. 초기 엄살을 부릴 때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생각했던 시기에 정상적으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리브라 정말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네요. 네, 유엔 안보리가 미국 NSA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응 고도화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중간 보고서를 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각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서 최대 20억 달러의 자금을 불법 취득했다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이버 공격의 대상은 17개국으로 총 35번의 공격으로 최대 20억 달러를 불법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한 내용에서는 안보리의 전문가 패널은 이제 3월 진로보안 기업의 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약 580억엔 하나로 약 6,475억 원의 피해를 당한 코인체크 사건도 북한 해커가 관여했다 보고서를 정리했는데, 이번 조사 보고서에는 코인체크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네, 과거에도 이제 보고되었던 외화 취득의 암호화폐 마이닝이 이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수법을 밝히고 있는데, 타인의 PC에 이제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마이닝에 필요한 리소스를 훔치는 악성 코드 등의 수법을 실시하고 있다 보고를 했습니다. 네, 마이닝에 관해서는 군에 이제 전문적인 부서를 마련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지금 또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게 되면 바이러스를 이용해 익명성이 높은 암호화폐 모네로를 타깃으로 한 외화머리를 이렇게 벌이고 있고,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서버에 보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최근 북한의 해킹에 관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을 통해 2조 4천억 원을 벌어들였는데요. 네, 국내 거래소에서만 수백억 대의 탈취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자금을 대량 살상 무기인 WMD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위해 해킹했다는 보고서가 발표가 났었는데요. 네, 이 발표에 대해서 북한 측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주장은 모략이다라며 전면 부인에 나섰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네, 북한의 이러한 해킹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외화벌이를 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른 분야보다 보안이 취약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드웨어 월렛이 가장 안전한 보관 수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중국 비트코인보다 금 투자에 집중, 올해 100톤가량의 금을 순유입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이 지난 1년간 금 축적을 대폭 늘렸는데, 미국과의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중국은 지난해 금 보유고에 약 100톤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 인민은행은 은밀히 금을 비축해 왔는데요. 총 유입량은 천천히 상승하고 있다고 하면서 8월에만 5.91톤의 금을 순유입하며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금 보유고 확대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6년 만에 최고치에 육박하는 금 가격 강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것은 중국 혼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이와 비슷한 긴박함으로 많은 금을 매입해 왔는데,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해 274톤을 매입해서 금 보유고를 전년보다 4배나 확대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2018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액이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지금 금 축적은 오늘날 존재하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직결이 되죠. 네, 금 같은 경우는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완벽한 위험의 피로 여겨지는데, 많은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이 사실상 위험의 피로 금을 능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해 여름 비트코인은 고조되는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동향에 더 잘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러나 비트코인은 여전히 금이 가지고 있는 신뢰가 부족하고 금의 시가총액의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네, 우리는 장래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까운 장래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들은 그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고려한 바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너무나 역사가 짧죠. 중앙은행들이 은밀히 암호화폐를 다양화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을 했네요.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게 되면 네덜란드 억만장자이자 리얼리티 빅브라더의 제작자 존 데몰이 법원에게 6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비트코인 허위 광고 소송에 대한 판결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존 데몰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해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기를 자행한 가짜 광고를 허용한 혐의로 페이스북을 기소한 바 있는데요. 당시 암스테르담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발음이 힘드네요. 네, 당시 암스테르담 지방 법원은 양측이 합의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 밝혔는데 존 데몰은 3개월간의 협상 끝에 페이스북과 해당 광고에 대해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이낸스가 랜딩, 즉 대출 3단계 라이트코인 리플 USDC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대출 플랫폼인 바이낸스 랜딩이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뿐 아니라 이자율 기반 보상 시스템도 제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2단계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에이다를 포함한 소수의 알트코인을 포함된 반면 3단계 바이낸스 랜딩은 BNB,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라이트코인, 리플 XRP,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인 USDT와 USDC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스마트폰 핀니가 방글라데시에서 판매한다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게 되면 시린랩 산하 스마트폰 제조업체 핀니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폰이 방글라데시에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해당 스마트폰은 탈중앙화 운영 체제 및 응용 시스템을 기반으로 작동하면서 암호화폐 월렛 등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모네로 재단이 1,400억 원 규모의 에어드롭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사상 최대의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그 모네로를 들고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모네로가 아니죠, 스텔라를 들고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질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팍소스의 CEO 타기업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지원할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게 되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PAX의 발행사 팍소스가 CEO 찰스 카스카릴라인데 최근 인터뷰에서 팍소스와 팍스코인이 다른 기업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팍소스는 현재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스테이블 코인 기술 및 규제 인프라를 제공해 그들의 스테이블 코인 개발을 돕고 있다 언급을 했네요.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